지수 낙폭만 보면은 사실 그렇게 뭐 급락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삼성전자가 3%대로 급락을 하면서 시장 분위기는 다소 좀 불안불안해진 상황입니다. 자, 현재 시장 어떻게 보고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3인의 전략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머니투데이 방송의 이학영 전문위원과 LNS 파트너스의 하창봉 팀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시장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알아봅니다. 5위부터 3위까지의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 키워드는 주식형 펀드 닷새째 순유출입니다.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닷새째 자금이 순유출되었습니다. 다만 일별 순유출 규모는 2천억 원대에서 600억 원대, 다시 400억 원대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4위 키워드는 삼성전자 낙폭 확대입니다. 삼성전자가 4월 만에 하락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관이 집중적으로 주식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3위 키워드는 조선주 강세입니다. 현대중공업의 어닝 쇼크 등으로 최근 부진했던 조선주가 오늘 반등하고 있습니다. 추가 반등이 가능할지 알아봅니다. 아무래도 오늘 시장 삼성전자를 빼놓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부 기관 물량 자문사라 그러나요? 확인되지는 않은 내용인데 물량이 나왔다 이런 수급적인 얘기도 나오고 있고 외국인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파는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국내 기관들이 좀 물량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들이 없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궁금한데 단순히 수급 요인이라면은 글쎄요 일시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학영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리나라 이제 실명제가 아주 강하게 집행이 되기 때문에 누가 팔고 있는지는 장중에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장 끝나고 나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다만 공개되는 것은 이제 나중에 기관 투자가 얼마큼 주체별 얼마만큼 사고 파는가가 나오는 뿐이고요. 외국계가 창구가 공개될 뿐이죠. 이제 창 마감 이후에 진짜 외국인지 나오는 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5% 이상 주주가 있으면 그것은 이제 5일 안에 조금이라도 나오면 이제 공개되는데 그 외에는 다 지금 현재 나오는 건 다 루머 사항입니다. 장중에 지금 확인되는 것은 외국계가 좀 많이 팔았다는 거 하나인데요. 여튼 전부 다 추측성 얘기입니다. 일부에서는요, 아이폰이 발매가 되면 이제 지금 얘기는 9월 12일 날 이제 공개가 되고 9월 말부터 이제 판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애플 컴퓨터가 아이폰을 이번에 아이폰 5가 워낙 좋을 거기 때문에 2억 5천만 대를 판다, 수억 대를 판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일주일 만에 1,000만 대 판다는 얘기하고 있고, 뜬구름 같은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가 불리해지는 것이 아니냐, 그런 또 주장도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라는 데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일부에서는 지금 현실적으로는 재판 과정에 삼성 입장에서 순탄하지 않다라는 또 주장도 있습니다. 다 루머 사항인 것이죠. 다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물론 또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 대형 자문사 하나가 팔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다 뜬구름 같은 얘기고요. 다 공개될 수가 없는 것이죠. 나중에 며칠 지나고 나서 확인될 뿐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겁니다. 지금 미국 시장이 강한데요. 선봉에 몇몇 존슨앤존슨 같은 거 사상 최고가는 것도 분명히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이폰의 발매 기대가 분명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플 컴퓨터가 사상 최고가에 불과 아마 4, 5달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종가 기준은 불과 3, 4달러인데요. 과거의 경험 보면 삼성전자랑 애플 컴퓨터는 물론 경쟁자고요. 치열하게 지금 법정 다툼을 하고 있지만 결국 같은 방향성을 띄웠다는 데 주목하셔야 됩니다. 애플 컴퓨터 사상 최고가 가면은요. 삼성전자도 결국 따라갈 가능성이 크고요. 애플 컴퓨터가 아무리 잘 가더라도 삼성전자 없이 애플 컴퓨터가 지금 나올 수가 있는 환경 분명히 아니라는 것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물론 오늘의 이뤄지는 일이 다음 주 초까지 이어질지 어떨지 모르겠지만은요. 여전히 매수 의견 드리고 싶고요. 시장에서의 삼성전자의 주도력은 변함이 없을 겁니다. 삼성전자 수급과 관련해서 한 가지 참고적으로 좀 말씀드릴게 종목별 주체별로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는 실시간으로 공개가 되질 않습니다. 장이 끝나면은 그날 끝난 이후에 발표가 되는데 업종별로는 주체별 매매가 실시간으로 공개가 됩니다. 근데 지금 오늘 외국인들 전기전자 업종 매도 규모가 그다지 크진 않습니다. 그거를 감안하면은 역시 삼성전자 하락을 주도하고 있는 거는 국내 기관 쪽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삼성전자 주가가 계속 급락한다. 그러면은 사실은 시장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거는 분명할 것 같고 오늘 삼성전자 급락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비교적 선방은 하고 있지만 만약에 반대 상황이 된다면은 계속 이런 흐름이 나타나기 좀 쉽지 않다는 생각도 듭니다. 조선주가 글쎄요, 실적 발표도 많은 쇼크였는데 주가가 계속 약세했는데 메르켈 총리의 립서비스 한마디에 또 유럽 전이 일단은 긍정적으로 좀 변했고
그 얘기에 조선주가 또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업황이 안 좋은 것만은 좀 분명한 것 같은데 하창범 팀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뭐 지금 현재 수준의 조선주의 주가는 이제 유럽 이치로 마냥 보기에는 조금 한계점이 왔지 않나 보겠고요. 최근에 일단은 뭐 유럽 이야기 잠깐 같이 말씀드리면 뭐 유럽 재정 위기의 어떤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유럽 자국의 경제 성장과 함께 부채 축소를 진짜 요건이 돼야 됩니다. 단순하게 자금 지원되는 것만으로 유럽이 회생할 수는 없는 것이죠. 유럽 쪽에 자금을 지원한다는 것 자체는 악화되는 것을 잠시나 진정시키는 수준으로밖에 갈 수 없다 보는 겁니다. 그래서 22 측면에서 국채를 매입한다든지 그런 것 자체가 전체적인 면에서 봤을 때 유럽 위기는 조금 완화될 수 있습니다만은 조선 업종에서 가장 중요한 그것 자체가 바로 유럽 선박 금융이 살아나진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중요한 것은 유럽이 자금을 지원하더라도 유럽 해당 국가들 같은 경우는 긴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선박 대출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강화하지 않을까. 그렇게 봤을 때는 국내 한 70% 정도가 유럽 선박 금융에서 많은 부분을 수주해 오는데 국내 조선사들의 수주 우려는 계속 좀 저는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최근에 발표됐던 2, 4분기 실적에서 보시다시피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 같이 매출 같은 경우는 근간이 전년 대비해서 선방을 했습니다만은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현대중공업이 한 60% 급감하고 그나마 좀 선방할 거라 생각했던 삼성중공업도 20% 급감을 했습니다. 여기서 좀 중요한 게 있는데요. 앞으로 같은 경우도 실적에서 좀 체크했듯이 사실 2008년도 이전까지는 약간 고가 수주가 많아가지고 그나마 영업이익을 훼손시키지 않았는데 지금 발표되는 조선사의 수익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다 2009년 이후에 수주된 내용들입니다. 근데 2009년 이후에는 저가 수주가 많았기 때문에 매출액 대비해서는 순영업이익은 감소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앞으로도 조선 경기, 조선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조선사들이 계속 판로를 모색하는 부분이 정유라든지 해양 플랜트 부분이 되는데 일단 일시적으로 삼성중공업이 그런 부분에서 조금 매력이 있다 보니까 타 섹터의 상승 탑픽으로 뽑힌다 말씀드리겠고요. 한 가지 또 그 부분에 너무 장밋빛 전망만 못 드리는 거는 만약 해양 플랜트 부분이나 정유 부분을 강하게 이루려면 또 돈이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는데 영업이익이 또 없기 때문에 마음 놓고 설비 확장도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상태에서 지금 수준에서는 조선주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유럽 이슈로 왔다 갔다 할 건 아니라 본질 가치를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대신 지금 수급적인 면에서 조금 좋기 때문에 욕심을 낸다면 삼성중공업이 탑이죠. 삼성중공업이 지금 4만 원 정도에서 약간 돌파 가능성을 두고 있는데 올해 고가가 한 4만 2,5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은 추가 상승한다면 5% 정도는 좀 열어두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문제는 현대중공업이 원래는 탑입니다만은 삼성중공업의 강세에 따라가느냐 여부 아니겠습니까? 현대중공업도 25만 원 정도에서 좀 저항되어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조금 더 순환 섹터로 들어오면서 삼성중공업의 강세를 달린다면 현대중공업 같은 종목은 저는 그때 10% 정도 한 26만 5천 원까지는 27만 5천 원까지는 여유로운 것도 낫다 생각하면서 덥석덥석 사기는 좀 부담스러운 거 있을 수 맞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려는 움직임은 조금 점수를 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겠습니다. 조선주 뉴스에 따라서 일단 반등은 하고 있는데 업황은 사실은 상당히 좀 불안한 건 사실이고요. 또 반면에 또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수급 요인에 의해서 뭐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할 수 있는데 어쨌든 뭐 기술적인 매매 이외에 뭐 공격적으로 매매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좀 부담이 따르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2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 키워드는 메르켈 유로존 지지 발언입니다. 드라기 총재에 의해서 메르켈 총리 또 유로존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겠다 립서비스를 한번 해줬는데요. 사실 드라기 총재 발언 때만큼 파워가 있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메르켈 총리가 휴가 갔다 오자마자 한 얘기랑 또 다른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입장이 돌아서는 게 아닌가 이런 기대감도 있고 이러다 보니 ECB의 국채 매입이라든지 물론 이제 단기 채권으로 요새는 방향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의 긴축 시한도 연장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저런 기대감도 많이 살아나는 것 같은데 하창봉 팀장께서는 글쎄 상황 좀 낙관해도 좋다고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독일과 캐나다의 이제 정상회담을 마치는 기자회견에서 이제 독일 쪽에서는 드라기 총재에 대해서 힘을 좀 불어넣겠다. 그러니까 드라기 총재 ECB에서 집행하고 있는 국채 매입이라든지 그런 이슈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도 지지한다는 그런 의사를 좀 표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이제 유럽 정치도 조금 더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실제적으로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독일 입장에서는 당연히 유로존 해체를 원치 않는다는 가장 본질적인 질문에 동착하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와중에 또 이런 이야기를 좀 한 것 같습니다. 이시죠. 유로위원회가 만약에 유로존 회원국들의 예산안에 대해서 강력한 권한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은 조금 흘렸습니다. 조금 이 말을 쉽게 표현해 드리면 유로위원회가 유로 회원국에 대해서 예산안을 집행하는데
감독권을 가진다는 것은 일정 부분 재정 통합에 대한 부분도 잠깐 거론됐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그리스 문제 같은 경우는 긴축 시한 연장에 대해서 많이 이슈가 많은 상황인데요. 다음 주 이제 스케줄로 보면 23일부터 25일까지 뭐 독일과 그리스, 독일과 프랑스의 정상회담이 계속 예상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에 예상되는 건 일단 그리스 문제가 되는데 시장에서는 이미 지금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이렇게 우호적 발언을 했다는 것은 그리스의 긴축 시한 연장에 대해서는 약간 승인했지 않느냐 그런 흐름이 조금 나오는 것이고 아직까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이런 메르켈 총리의 또 다른 립 서비스 자체가 다음 주 예상되는 뭐 독일, 프랑스, 독일, 그리스의 정상회담에서 과연 어떤 결과물을 나타낼지는 저는 한번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겠습니다. 8월 들어서 유로존 문제는 우리 기억 속에서 거의 잊혀지다시피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뭐 휴가에서 속속 복귀하고 각국 정상들도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는 뭐 좋은 쪽이 됐든 나쁜 쪽으로 됐든 어떤 쪽으로든 유로존이 다시 이슈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이 점은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주택 지표가 발표됐는데 엇갈렸습니다. 신규 주택 착공 건수는 예상치를 밑돌았는데 건축 허가 건수는 또 예상치를 웃돌았고, 근데 뭐 시장은 긍정적인 지표만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 두 지표 중에서도 선행성이 있는 거는 뭐 건축 허가 건수이기 때문에 일견 좀 이해되는 면도 있고요. 어쨌든 미국 주택 경기 이제는 좀 돌아서는 게 아닌가 이런 기대감이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은데 관련 내용 이학영 의원께서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 정확히 지적하셨지만은요, 주택 관련 지표에서 가장 선행성이 있는 것은 바로 주택 착공 허가 건수인데, 허가 건수는 2008년 이후에 5년 만에 거의 뭐 최고치가 나왔기 때문에요. 오늘 뭐 신규 착공 건수 자체에 대해서는 큰 우려를 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물론 다음 주에는 이제 기존 주택, 신규 주택 매매들에 대한 각종 지표들이 나오는 주간이 되겠지만은요. 기본적으로 주택 시장은 회복세로 들어섰다는 데에 대해서는요, 다수가 의견을 통일하고 있다고 봅니다. 딱 뚜렷하게 우리가 시장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이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미국에서 주택 시장 관련해서는 항상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주가가 있습니다. 바로 그게 폴 브라더스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약간 고급 쪽의 고급 주택을 위주로 하는 주택 업체가 되겠는데요. 폴 브라더스가 오늘 이제 그런 발표가 나오면서요.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주가가 5.5%가 급등하면서요. 최근 5년 내에 사상 최고가를 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타 다른 종목 중에서도 사상 최고가 있지만 건설업종에서 딱 이 대표적인 주식인데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요. 건설업계에 대한 주택시장에 대해서 회복세에 대한 베팅하는 쪽이 많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리 우리 시장과 미국 시장이 커플링이다 하더라도 이 주택시장과는 전혀 상관없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뭐 미국의 고용 문제와 주택 경기 문제, 이 문제가 사실은 뭐 양적 완화의 두 가지 고려 요인인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주택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 이 부분은 최근 들어서 공감을 점점 넓혀가고 있는 것 같고요. 반면에 이 부분이 또 양적 완화 가능성을 좀 기대감을 좀 악화시키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도 남아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1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 키워드는 코스피 1950선 하회입니다. 장중 50선 하회에 있다 다시 좀 회복하는 상황도 좀 나타나고 있고요. 아무래도 뭐 삼성전자 빠지는 게 상당히 좀 불안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순매수 규모 3천억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뭐 그 부분만 놓고 보면은 글쎄 뭐 그렇게 뭐 다치 크게 불안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시장 판단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금요일인데 다음 주에도 뭐 체크해야 될 일정들이 있는 것 같고요. 종합해서 이학영 의원께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삼성전자가 오늘 주가 하락을 하고 있지만요.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요, 오늘 주식시장이 상당히 좋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여전히 오늘 시장만 보더라도요, 외국인의 중심의 시장이라는 것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투신이라든가 연기금에 기대할 것이 거의 없는 시장임에 분명하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한 가지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술적 분석은 거의 의미가 없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그거 할 시간이 있다면요. 정말 기술적 분석을 정하고 싶으시면 S&P 500 갖고 하시라는 조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를 들어서 뭐 가격 그 조정이라든가 기간 조정에 대한 큰 걱정을 하실 필요 자체가 없습니다. 미국 시장 떨어지면 같이 뭐 외국인 팔 것이고 그때 물량을 줄이는 것이 오히려 마음 편하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항상 조바심만 갖고 매매하시다 보면 이미 아마 재판단으로 한 1850, 60대 거의 다 팔지 않았겠냐. 팔고 나서 올라가는 것 쳐다만 볼 수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좀 마음을 좀 담대하게 잡으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다음 주도 미국 시장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한 주간은 아마 미국 시장에서 올해 들어서 연준 최저 거래량이 나오는 주간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 주는 주 후반으로 가면 조금 거래량이 늘어날 거로 봅니다. 왜냐하면 휴가 시즌이 좀 거의 끝나가는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주 후반이나 그 다음 주 가면은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중반 이후에 거래량이 좀 늘어나면서 좀 시장이 활기차지겠지만 그 전까지는 경제 지표라는 것이 별거 없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각종 건축 관련 주택시장 지표가 있고요. 굳이 하나 따진다면 22일 날 나올 FOMC의 의사록이 되겠습니다. FOMC 의사록에서 보면 이제 그 매달 조금씩 그 변화해야 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제 9월 달에 대한 FOMC에서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현실화될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이라 할까요? 엿볼 수 있는, 컨닝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몇 명이 정말 양적 완화에 찬성했고 반대냐는 그 정도가 시장에 좀 관심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외국인들 매매가 상당히 공격적으로 또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내 기관 같은 경우는 돈이 1900선 위로 올라온 이후 계속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빠지는 속도는 최근 들어서 좀 주춤해지긴 했는데 그렇다고 돈이 들어온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에 의해서 시장이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더불어서 다음 주 큰 일정은 없는 것 같은데 이제 거래량이 좀 늘어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그 부분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나마 좀 선방을 하고 있는 게 중소형주 또 코스닥 종목들 이번 주 들어와서 비교적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사실 어찌 보면은 대형주 올라가면서 지수만 올라가는 좀 이런 시장도 좀 전개가 됐었는데 자, 이런 흐름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을지 또 관심 가져볼 만한 섹터나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하창봉 팀장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코스닥이 조금 강세를 보이고 중소형주 강세를 보이는 건 아마 기관의 매매 동향과 좀 일치하지 않나 보겠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코스피 시장에서는 전차 군단을 좀 팔고 있고 오히려 코스피에서는 전차를 팔면서 화학이라든지 기계 쪽에만 조금 베팅하는 모습입니다. 화학이라 해도 정유나 화학 쪽에 조금 국한되고요. 기계 섹터 같은 경우는 두산중공업 이런 종목에만 집중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다 말씀드리겠고 코스닥이 어저께도 기관이 170억 오늘도 180억 정도 사주면서 아마 코스피와의 키맞추를 좀 하고 있지 않나 봅니다. 그동안 코스피는 미국 시장과의 키맞추를 하면서 1960포인트까지 가파르게 올라왔었고 코스닥도 한 460선 70선 정도 있다가 이제 485선까지 약간은 500선 향해 달려가는 모습인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그냥 단순 기대감만으로 코스닥 지수가 500포인트 가는 것이 아니라 종합주가지수 코스피 시장이 오히려 1950선 정도에서 약간은 조정 없는 조정을 보이다 보니까 단기 자금이 코스닥으로 좀 몰렸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 코스닥의 강세는 코스피 시장과의 키 맞추기 위한 기관의 매수 베팅이 유입돼서 좀 강세를 보이고 있다 말씀드리겠고 과연 기관들이 지금 코스닥에서 어떤 종목에 세팅을 하고 있냐면은 실제적으로 어저께부터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만은 스마트 기기 관련주가 되겠죠. 대표적으로 인터플렉스나 일진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코스닥 IT입니다만은 추세가 살아있고 실적이 됐던 종목에 쏠림 인상이 좀 들어오고 있다 말씀드리겠고 또 기관들이 늘 좋아하는 섹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강밴드로 대변되는 피팅 기자재 업체입니다. 피팅 기자재 업체로도 코스닥의 매기세는 조금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 체크해 주시고 바이오 주식이 사실은 계속적으로 조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코스닥 제약이나 바이오 주를 좀 주목하라고 계속 말씀드리겠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약간 이제 관심주가 될 것 같습니다. 종목은 LG 생명과학 메디톡스, 바이로메드, 에스텍파마 이런 종목을 말씀드리겠는데 네 종목 전부 다 신고가입니다. 사실 지금 같은 장에는 밑에서 올라오는 바이오 주식도 좋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지금 이제 바이오 주식이면서 신고가를 달리고 있다는 것은 LG 생명과학을 제외하고 나서 세 종목은 실적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이오 중에도 실적이 되는 종목은 기관들이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매수가 들어오더라 그런 관점을 보시면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IT 기기도 일부 편중됐고 성광밴드처럼 실적이 되는 개별주 바이오 쪽에서도 단순하게 기대감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실적이 수반되는 일부 종목에 국한되는 베팅이 좀 맞지 않나 보겠습니다. 어쨌든 현재 시장은 수급이 지배를 하는 흐름입니다. 코스닥 역시도 여기서 예외일 수는 없는데 코스닥의 강세, 국내 기관들 수급이 좀 뒷받침되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국내 기관 수급이 뒷받치고 있는 스마트 기기라든지 피팅 업체들 그리고 바이오 그 중에서도 국내 기관 수급을 확인을 하면서 좀 선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 시장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